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시작합니다. 이학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이승환 대표. 넥타이 초록색? 네네. 깔끔한데? 그냥 네. 늘 하던 겁니다. 늘 하던 거야? 네네. 오늘 날씨가 좀 화사한가? 오늘요? 오늘 날씨가 바람은 조금 약간 차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날씨는 차, 근데. 공기 네네. 자체가 좀 차요. 요즘 보면 밤에도 좀 차고, 아침에도 좀 쌀쌀한 기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시장은 좀 뭔가 좀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말이죠. 네. 이상하게 어제 이어서 이틀째 시장을 주다는 건 포스코예요. 네. 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여하튼 뭐 이해가 안 되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상관없죠. 네, 포스코 올라가. 오늘 대우인터 오늘도 오르나? 어떻게 둘이 같이 올라갔잖아요, 이상하게. 네, 카프로 오르고, 네. 그 다음에 오늘 정유주, 화학주 엄청 오르고, 네. 증권주 오르고, 조선주 오르고, 네, 일단은, 네. 유가가 일단 50불대를 넘어가니까, 네. 또 다시 이제 이런 주식들이 또 시장에 대한 쪽을, 네. 자극을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우인터는 없어졌네, 내 화면에서. 마이너스입니다. 약보합. 약보함이요? 네. 하여튼 이상 포스코 이런 거 올라가고요.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거, 하여튼 호환마법보다 무서운 게 개인의 유동성 장세잖아요. 네네. 그래서 개인의 유동성 장세가 돌아가면서 가고 있고, 어저께 조선주 올라갔잖아요. 네. 어저께 6%가 유가 올라갔고, 오늘도 3.5%인가 올라갔잖아요. 네. 합으로 이틀간 해보면 이제 거의 10% 올라갔는데요. 네. 그러니까 금요일 대비해서 거의 10% 올라갔는데요. 이런 것들이 뭐 계속 갈지 안 갈지는 뭐 아무도 모르지만,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그 그림 보면 더블 바텀이 된 거예요, 지금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왜냐면 S-오일도 고점을 넘겼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네. 현대중공업도 고점을 넘겼고, 네, 네. 지금 보면은 아예 고점을 다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의미 있는 가격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그 전고점을 넘어가니까, 네. 그러니까 유가는 못 넘어가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제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네. 유가 같은 경우 어제 이제 중국에서 그 화학공장 폭발 사고, 네. 파라자일렌 공장, 네. 그래서 이제 뭐 SK 이노베이션 뭐 이쪽이 뭐 수혜다 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공장이 다시 그 증설이 돼서 다시 이제 그 원형 복구되려면 한 9개월 이상 네.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화학 제품 가격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네. 어제도 그 에틸렌 납사 이제 스프레드 보여드렸었는데 네, 에틸렌 납사 보여드렸죠. 스프레드 같은 경우도 지금 2007년도 이후로 이제 최고점을 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화학 업종에게는 긍정적인 뉴스가 네. 뭐 더해졌다. 어제도 또 유가가 또 이제 급등했던 부분. 네. 추가적으로 그 전날 이제 6% 올랐는데 어제 또 올랐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이 또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정유주는요, 하여튼 유가, 이제 1분기에서 네네. 유가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그날도 불구하고 정유주들은 SK이노베이션이나 S율이, 웬만한 증권사의 컨센서스 보면은요, 실제 상당히 계속 상향 조정되는 데로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의외인데요.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정제 마진이 어찌됐건 유가랑 상관없이 정제 마진 자체가 좀 좋아진 거예요. 생각보다 좋아진 거가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 환율 효과죠. 환율들에서 영업이익률이 상승했다.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된 데다가 최근 유가까지 올라가니까 하여튼 SK이노베이션과 S율은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했던 주식이에요. 이미 저희도 얘기했고 저희가 이제 통계적으로 보여드릴 때 많이 활용했던 표에 보면 네. 뭐 키움이 됐건 어디건 증권사에서 일관되게 나왔던 것들 두 거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감이랑 달리 실적이 좋아지는 쪽으로 보여드리는 게 SK이노베이션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이 맞물려 있다. 라는 관점에서 그냥 이해하시면 편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이해하시면. 여하튼 지금 실적 시즌이 시작됐고요. 우리나라는 어저께 삼성전자. 오늘은, 미국은 이제 4월 8일입니다. 4월 8일, 오늘이 4월 8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4월 8일 장 마감 이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 보면 내일 우리나라 시간은 아침 한 5시 반? 5시 반 정도 되면 아마 알코가 나올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실적 시즌이 개막되는 거. 그런 것들이. 일단 미국은 좀 주춤한데 우리 시장 상대적으로 실적 시즌이 갈수록 좋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어저께 삼성전자가 먼저 좀 끌고 갔다. 그러니까 주가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적 좋게 발표했다. 이런 것들이 여타 뭐 협성회라는 기업들, 협성회는 아시잖아요. 삼성전자 협력사들 협성회라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의 실적 오전 좀 끌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주가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정도가 일단 시장에서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상대적으로 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 그렇지만 코스닥도 나쁘지 않죠? 네네. 네, 코스닥도 좀 봐주세요. 전반적으로. 코스닥은 근데 나쁘지는 않지만, 뭐 마이너스입니다.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제 외국인 네. 기관에 대한 매매가 네. 매도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추세대 상단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네. 지금 상당히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건 유가고요. 네네. 지금 이거는 보여줄 필요가 없는데 네. 아까 보여줬어야 되는데 네. 코스닥 차트를 그럼 보여드릴게요. 네. 뭐
잡아주셨으니까. 네네. 지금 보게 되면은 코스닥이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과열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에 대한 네. 그런 상승세에 대한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세대 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직 아닌데 이 추세대를 이제 뚫고 올라가는 형태에 대한 흐름이었거든요. 최근 고점에 대한 쪽을 이은 선을.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왜 이런 그러니까 워낙 이제 과열되는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주봉에서도 보게 되면은 네. 원래 보통 이제 뭐, 이번 주는 조정이 안 나와도, 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장중 조정,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은 장중 조정 이렇게 한 번씩 들어오거든요. 네네. 중간중간에. 네네. 이렇게 주중 조정에 대한 흐름이 다음 주에 또 한 번 나타날 수 있는 흐름에 대한 쪽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연기금 같은 경우는 그러나 이제 매도에 대한 쪽을 코스닥에 대해서는 가져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네. 코스닥에 대한 매수세 네. 지속이 되는 게 특징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셔야 되는 것이요. 오늘 시장에서 한번 대표적인 것은 어제 우리 주동인 전문가 요즘은 네. 트렌드를 가장 빨리 읽고 그죠? 가장 시장을 좀 뭐라죠? 좌지우지하고 확실하게 의견을 주신 분이 네네. 이제 우리가 그랬잖아요. 주동인 전문가 변했어요. 얘기했잖아요. 작년 네네. 뭐 연말부터 뭔가 좀 바뀌고 가고 있다. 네. 그래서 얘기 어저께도 또 강력하게 증권주 또 얘기했잖아요. 증권주. 현대증권 발 담그고 현대증권이 좀 좋다. 네. 사심이 담긴 포인트예요. 그쵸. 현대증권은 난리 났어요. 네. 이게 소문 나는 거 아니니? 현대증권 같은 경우 뉴스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오늘 재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네. 현대증권 매각과 관련돼서 네. 지금 그 재료가 있었는데 네. 뉴스가 안 뜨네요. 네. 여기에는 네. 키움증권에는 안 뜨는데 어쨌든 그 관련된 뉴스에 대한 흐름에 의해서 일단 현대증권 강세. 네. 그러나 어쨌든 뭐 지점수 1위고 증권주가 뭐 어쨌든 그 시장에서 기대주가 아니라 아예 네. 주도주. 네. 지금 주도 업종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강력한 주도 업종이죠. 그러니까 네. 증권주 쭉 한번 봐주세요. 현대증권 그리고 저는 이제 디스하지만 유안타. 네. 그죠? 그리고 보면 유안타도 흑자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미 1분기 실적에 대한 쪽에서 흑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신 방송이기 때문에 그냥 디스하는 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네. 네, 유안타 얘기했고요. 또 뭐야 그 KTB 이런 것들도 잘 나가고 있죠. 네네. KTB 이런 거 잘 나가고. 항상 이럴 때 보면 저는 솔직히 KTB에는 관심주예요. 솔직히 약간의 끝물이라는 게 있어요. 네. 증권주 이거 올라가면 끝물이라고 뭐야. 개인적으로 보면. 네네. 근데 약간 걱정되는 건데 말하기 싫은데 네. SK증권 봐봐요. SK증권. 저는 개인적으로 SK증권을 디스 정도가 아니라 끝물로 봐요. 네. 아니, 항상 보는데 SK증권이 올라가는 건 약간 걱정은 되는데 한편으로는 현대증권이 올라가는 건 이제 뿌듯하기도 하고 네네. 현대증권은 좋은 회사. 네. 그죠? 키움증권이 1위 회사, 현대증권 2위 회사. 네. 저 개인적으로는요. 네. 근거 있냐? 근거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하여튼 현대증권이 오늘 올라가는 것이 하면서 증권이 완전히 주도를 하고 있고요. 금융주는 오늘도 재미없죠? 금융주 한번 같이 봐주세요. 신한지주 하나금융 넘어가주세요. 은행주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네. 뭐 좋지 않은 상황.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국채 수익률에 대한 쪽이 1.75% 밑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네. 시장에서 추가 금리나 기대감 네. 이런 것들 혹시 있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의견은 98% 이상이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이런 건 우리가 네네.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소용이 없죠. 오늘은 수요일은 누구 데이? 전지현대이죠. 수요일은 전지현데이. 네. 이미 또 알고 소리 소문 나시고 벌써 시작하자마자 50분이 더 들으셨는데 멀리 나가신 분 전화하셔갖고요. 네. 친구들 빨리 오시라 그래야 돼요. 제가 보기에 전지현님 방송 시작하면서 조금 있으면 1700분 또 바로 찍는다. 네. 그게 항상 트렌드였어요. 전지현님 모시는 시간 잠시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바로 이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네. 키움증권 리서치 인사이트라는 코너인데 누구죠?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넘버 2 네. 이코노미스트. 네. 글로벌 넘버 2. 글로벌 넘버 2죠. 글로벌 넘버 2 전지현 이코노미스트 1위는 누구죠? 모셨습니다. 1위는 마영님이시죠. 마영님인데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미리 한번 얘기 들어가면, 제가 일주일 동안 지난주 엊그제까지는 제가 이성원 대표도 아는 척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성원 대표가 지난주에 결석을 하는 바람에, 네. 약간 뭔가 좀 단물이 좀 빨려가지고 없어진 느낌? 네네. 지식이 좀 갈구해졌죠. 지식이 좀 부족해졌잖아. 네네. 그러니까 오늘은 전 의원님 말씀 더 많이 듣고, 네. 일주일 동안 활기차게 그 영양분들 좀 보충하시자고요. 네, 그렇죠. 네, 오늘도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요. 전 의원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갈수록 뭔가 인상이 뭔가 자신감이야. 네네. 이 전전하면 자신감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표정이 완전히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런 느낌이잖아. 이것 봐. 내가 말한 대로 되고 있지 않니, 이놈아? 딱 이런 느낌인데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그냥 난 특별한 거 없는데 애들이 막 바쁘다 이건가? 아니요, 그냥 저는 늘상 그냥 하던 업무 그냥 하고 업무? 시장 보고 그냥. 시장 보고 레포트 가끔 써주고. 그냥 그 펀드 매니저가 궁금해하면 약간 대답 정도 해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제 의견은 그냥 제 의견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견일 뿐. 의견일 뿐이지만 주워 듣는 애들은 그렇지 고이 간직하잖아요. 이성 대표 오늘 첫 번째 질문 한번 날려주세요. 일단은 뭐 시장에서 가장 어제도 이제 화두가 됐던 게 네. 금리 인상이 좀 더 미뤄지지 않겠느냐라는 이슈. 12월 달 얘기. 12월 가능성이 높아졌다만 블룸버그 컨센도 보게 되면은 12월 달에 훨씬 더 높아져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미래세 탄 거지. 이상한 날 친구들 있잖아. 그 사람. 내년까지 미뤄야 된다 이러는 사람 하는 거. 의결권이 없으니까 삭제. 그러니까. 내년에 은퇴하시는 분이니까. 터진 입이랑 말 막 하는데 그러다 뭐 의견은 물어봐야지. 네. 예. 삭제. 근데 어쨌든 그런 만약에 의견 여전히 상관없이 9월 달 동의하시는지 여전히 유효하신지.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네. 이게 뒤로 가면 내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은데요. 네. 제가 봤을 땐 9월인데요. 근데 왜냐면 경각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연초에 미국 경기 좀 슬로우해질 것 같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슬로우해지고 있는데요. 실물 측면에서 보시면 하나는 뭐냐면요. 미국 경기가 이제 슬로우해지는 게 이게 딥한 건지 아니면 좀 소프트한 건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건 소프트한 겁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는 게 조금 이왕이면 쉽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런 거죠. 뭐. 이게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가 오르죠. 네. 당연히 금리가 오르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그게 경기를 약간 슬로우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게 그런 다음에 그러면 경기가 약간 슬로우해진다. 그럼 금리가 약간 빠집니다. 그럼 다시 경기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러니까 주택 전세가랑 매매가랑 봤을 때 이게 같이 올라갈 때가 주택 시장이 정말 뜨거운 때고 주택 가격은 안 뜨거운데 전세가만 뜨겁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순환 흐름에서는 약간 대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거에서 보면 같이 갈 때가 이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기는 그냥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딥하게 경제지표가 더 딥하게 많이 빠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요 지금 보게 되면 30만원기 국채 수익률 오른 게 2월달, 3월달 지표 둔화에 대한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미국 국채 수익률 보실 때 10년물만 보십시오. 10년물만 그리고 10년물이랑 2년물 이렇게 보고. 근데 이제 모기지 베이스가 30년이니까 모기지 국채 금리는 미국 국채 10년물을 베이스로 따라가고 베이스로 따라갑니다. 기간이 30년이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30년물은 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보지 말래잖아.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10년물 넘어가는 국채 수익률은 안 보시는 게 시그널을 안 잡으시는 게 좋은 게요. 글로벌 저금리에서 가장 괴로운 사람들이 뭐 은행도 좀 괴롭고요. 생보사가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0년물짜리 국채는요, 찍으면요, 구경을 못 합니다. 금융기관. 그냥 그 자리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했냐면 10년물이랑 30년물이랑 보시면 뭐 2개월, 뭐 3개월, 6개월, 12개월 미국권 많죠. 근데 당연히 일드 커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간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근데 그러면 지금 미국 국채 수익률 뭐 1.9 뭐 이렇게 되는데 2년짜리랑 보면 별로 그렇게 차이 크게 안 납니다. 뭐 해봤자 많이. 근데 10년이나 30년 보시면 20년을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30년물짜리는 뭐 기간별 유동성 프리미엄,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 경기의 전망 이런 걸 넘어가가지고 다른 시장에서 놀고 있는 거거든요. 30년물. 30년물은 어떤 시그널로 보시는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10년물이랑 그러니까 10년물. 미국에서 페드 타겟 레이시 올라갈 거라는 가시성을 잡는다. 그래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약간 움직인다.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의 성장 포트가 깨진다. 이런 거 볼 때는 단기물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금리는 단기물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장기물은 실제적으로는 어디에 반응하냐면요. 장기물은 어떨 때, 10년물은 어떨 때 보시냐면 글로벌 자산 가격이 그러면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심각하게 불어질 거냐 안 불어질 거냐. 그러니까 10년물은 일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물은 코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팔아도 주식시장이 2005년, 6년, 7년에 안 부러졌죠.
단기 금리는 올랐습니다. 이거 외국인이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장기 물금리가 미국계 급등은 잘 안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에셋 시장은 외국인은 팔지만 주식시장 올라갈 수 있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30년물은 별로 인디케이터의 역할을 잘 못합니다. 그거는 그냥 글로벌 연기금, 글로벌 생고사처럼 투자의 시간이 엄청 긴 사람들이 그 금리를 먹으려고 나오면 그냥 너무 목말라 있으니까요. 네. 그냥 보험금은 한 30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장에서 이제 슬로워진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꾸 이슈가 되는 게 이 고용지표 12만 6천 명, 이거 둔화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3월 달에 고용이 둔화된 거죠? 날씨가 하나 있고요. 날씨요? 그리고 제조업 경기가 약간 슬로워지니까 네네. 보통 미국은 연말에 네네. 좀 고용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쇼핑 시즌 때문에. 근데 1, 4분기에 약간 계절적으로 둔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다 반영이 됐다. 예, 소순환이고요. 기본적으로 날씨랑 원래 계절적으로 소순환에서 슬로우 되는 국면이거든요. 물론 한두 달 정도 미국 그 데이터가 빨리 뜨진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내려가는 속도는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12월이면 내년 얘기할 정도 되면 이미 거의 다 이제 반영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하나는 실물 측면이고요. 소순환 흐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는 옐런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 데이터가 모두 다 제자리 돌아오기 전에라도 할 수 있다. 얘기는 뭐냐면요. 이런 거죠. 금융위기 이후에 뭐 저도 이래가지고 QE를 4번 한다고 생각했었던 건데 보통의 금리 경로를 먹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양적 완화를 한 거고, 양적 완화에서 가장 움직이고 싶었던 경로는 뭐였냐면 자산 경로를 건드려준 거거든요. 자산을 가격을 유지시켜주면서 부채를 갚게 만들어주는 게 있고, 그러면서 자산 가격을 조금씩 올려줘서 소비를 좀 일으키게 하는. 거꾸로 얘기하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런 거를 뚝심 있게 4번 해서 경제를 살려놨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경제가 완전히 안 돌아와도 지금은 금융에 대한 것 때문에 미국 경제가 좋아진 거기 때문에 금융의 변동성이 너무 커지면 안 됩니다. 이게 내년까지라고 하면요. 지금 주식시장 한 2달 동안 굉장히 뜨거웠죠,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미국은 먼저 이걸 먼저 보여준 거고요. 미국은 나스닥이 그래서 먼저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조그만 스몰 마켓은 유동성이 굉장히 민감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조금씩 나오는 거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9월에 실제로는 경제 여건이 약간 한 템포 약간 좀 더 기다려야 될 거지만 그래도 9월에 해줘야 되는 게, 안 그러면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갑자기 탁 이게 레인지에서 벗어나면요. 그 다음에 꺼질 때 진폭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이었다 그러면 조금 더 늦게, 9월이 아닌 옛날 더 늦게 해서 한 달마다 계속 올렸으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옛날보다 유동성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요. 네. 약간 한 템포 빠르지만 대신 기준금리 인상은 옛날이랑 한 달마다 했는데 이게 아니라 한 분기씩 하는 걸로, 그게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네. 경기는 소프트 패치고 자산 가격이 일정한 레인지 안에서 넘어갔을 때 그러면 넘어가면 그때 금리를 더 세게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경기의 변동성이 커지는, 왜냐하면 이걸 계속 미국 애들이 잡으려고 그러는 이유는 미국 경기가 아직도 갈 길이 너무 멉니다. 좋아져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네. 변동성을 줘가지고 흔들면 도루 나무 마미 타불이 되거든요. 제가 저번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부터 주식시장의 펜은 거의 다 오픈됐다. 새로운 종목에 붙진 않을 거다. 기존 지금 핵심이 되는 코스닥, 중소형주, 성장주들이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가장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화두지, 더 이상의 새로운 화두는 벌써 없을 것 같다. 네. 저희만 하더라도 사장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장님이 예. 수많은 사람들은 사장이 딱 찝어갖고 당신한테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죠. 똑똑하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리서치 센터에다가 이런 것들이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리서치한테 물어봤지 실제로는 본인한테 물어본 것 같다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 않고. 그렇지는 않죠. 거기 제가 뭐라고 사장님이 저한테 물어보고 있으니까. 오버 때린 거예요? 사장님 저 잘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 그거라면 마영님 잘못하신 거지. 마영님이 항상 우리 아래 직원들은 상의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지? 예, 그래서 워낙 겸손하네.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고, 예.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2달 남은 겁니다. 네. 2달 동안 잘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초에 코스닥 650은 넘어갈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제 거꾸로 이제 상단에 대해서 이걸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코스닥 시장이라는 거는 이게 그로스로 가는 시장도 아니고, 그렇죠. 밸류에이션이 싸다 비싸다 해서 싸서 가는 시장도 아니고 비싸서 못 가는 시장도 아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유동성이 주인 양 네. 그리고 그 환경이 변화할 때까지는 가서 2달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6월 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6월 달 이렇게. 6월 달부터 청산하시는 게 맞는 거. 그때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실 거니까 또. 예. 굳이 지수를 설정한다 그러면 예. 지금 보니까 코스닥이 맥스로 갈 수 있는 거를 한번 계산해 보면 PBR로 계산해 보면 저는 PR을 잘 안 믿으니까요. 잠시만요. 긴장하세요, 시청자분들이요. 그 전전임의 예측들합니다. 굳이란 말 3번을 강조. 굳이 따지자면 PBR로 따졌을 때 코스닥의 상단 지수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잘 들어주세요. 이거 어디 가서 절대 못 들어 이런 거. 네. 한국경제 100번 들어봐. 우리 방송 100번 이거 들어봐. 별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 그냥 생각인데요. 여튼 굳이. 예. 굳이 만약에 얘기하자 그러면 4번 얘기다, 굳이. 저 같으면 700 넘어가면서부터는 3번에 걸쳐서 다 포지션 정리해버리겠습니다. 굳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700이 넘어가면 3번에 걸쳐서 정리한다 말씀하셨어요. 굳이. 그러니까 예. 700 밑은 생각보다 안전한 영역이고요. 700 위는 조금씩 너무 뜨거워지는 거죠. 왜냐면 시간이 지금 속도랑 밸류랑 보면 네. 한 2달 지나가면 네. 700 좀 깨져가지고 이게 하나 또 이거는 그냥 팁인데요. 네. 보통 이 성장주가 시세를 크게 2번을 줍니다. 네. 제일 처음에 지금 뭐 바이오나 아니면 뭐 핀테크나 이런 걸 비슷한 이익이 없는데 네.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네. 이럴 때는 다 같이 갑니다, 그냥. 네. 뭐 이익을 다 못 내고 있으니까요. 뭐. 근데 그나마 덩치가 큰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이 가죠. 왜냐면 그렇지. 일단 그러니까 근데 뭐 다 갑니다, 그냥 다 가는데 이만 큰 거 다 가는데 지금 그 말씀드리는 게 그나마 할 거면 큰 게 좋으니까. 근데 이럴 때 갈 때가 무서운 게 뭐냐면 이익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굉장히 비싸서 황당하기도 한데요. 네. 이익이 없기 때문에 네. 막연히 어디서 멈춰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금리로 이 모든 것에 그러니까 끝나는 걸 유동성이나 금리 환경이 변할 때 때리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 중간에 그리고 이익이 나오기 시작하면 네. 이게 대충 몇 배인지 잡히지 않습니까? 이야. 그때 옥석 가리기가 들어가면 돈을 버는 놈이랑 못 버는 놈이랑 갈라버립니다. 못 버는 데 다 빼고요. 그 다음에 얘 속도가 약간 죽을라 그러면 얘도 그냥 때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그래도 이 정도 이익이면 굉장히 딴 섹터보다 되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한번 쏠립니다, 이게. 네. 그러면 이때가 끝나. 근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똑같습니다. 밸류에이션도 한번 확 올라갔다가 네. 쿵 깨졌다가 다시 한번 쿵 올라가거든요, 이러고. 네. 근데 보통 분들이 밸류에이션으로 그렇게 보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기업 이익이 증가율이나 감소폭이 엄청 크기는 힘들죠. 네. 네. 그럼 주가는 근데 이런 것들은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밸류에이션이 많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밸류에이션이 크게 움직이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밸류에이션은 사람들이 부여하는 가치거든요. 사람 마음은 되게 많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똑같이 그렇죠. 100원을 벌고 있어도 어떨 때는 이만큼 가치를 줬다가 어쩔 때는 뭐 안 주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사람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변동성입니다. 네. 처음에 네. 만약에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주가가 갑자기 한번 크게 이렇게 턴할 때 보면 밸류에이션이 바뀐다는 거죠. 안 좋게 봤다가 좋게 보기 시작한다는 건데 이때 변동성이 한번 크게 커집니다. 이때는 진짜 전환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중간 정도 가면 쉴 때 보면 변동성이 죽습니다. 그렇죠. 기업 이익만큼 따라가겠다 그러거든요. 네. 그럼 마지막에 다시 변동성이 커지지 않습니까? 이건 네. 사람들이 다 열광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거꾸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코스닥이 소강 상태에 가다가 이 다음에 또 한번 커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거기 나와야 됩니다. 아, 오늘 중요한 말씀 계속 네네. 정말 주옥 같은 말이야. 이거 다 적어놨어. 네네. 네, 적고 있어. 이거 정말 이승훈 대표 저도 그렇고 한국 각자 또 방송 가서 일할 때 엄청 인용해야 되겠는데요. 특히 기억나는 말이 이거네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딱 정리해 주시는데요. 코스닥 이제 성장 이런 것 얘기 많이 할 때요. 얼마나 비싼지를 밸류를 따지면 값이 없잖아요. 적자니까요. 수닥이 적자가 많잖아요. 오히려 흑자 나기 시작할 때부터 고민된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네. 아, 바이오 수많은 주식, 그런 주식이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회사는 엄청 올라갔는데, 작년, 재작년에 2, 3억 조금 흑자냈어요. 예전에 몇십억 적자에다가 매출은 또 해봤자 몇십억 밖에 안 나는 회사인데, 시총은 어마어마한 회사가 있는데, 이제 흑자 나기 시작했거든요. 네. 2억, 3억.
그동안 까만 건 말할 필요도 없고. 그쵸. 그런 건 이제 고민된다.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약간 큰 거가 올라간다 얘기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유동성이 있을 때는 저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유동성에 돈에 큰 주식도 올라가고 또 하나가 뭐 올라가냐면 목소리 큰 놈이 있는 놈이 올라가요. 목소리 큰 놈이 딴 게 아니라 아무 관심도 없는데 별로 없는데 애널리스트들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목표 주가 내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목표 주가도 내고 뭐 이렇게 그 밸류에이션도 하잖아. 근데 그런 거 못하는 주식들 있다. 근데 안 하다가도 갑자기 쭉 나와. 오늘 무슨 주식인지 알아요? 포스코? 나 오늘 그거 보고 아니 포스코는 목표 주가 다 있죠. 네. 딱 나온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우리 방송을 또 봤네요. 우리 방송을 봤어. 근데 이걸 끝까지 안 들었어. 나는 그 원문을 본 사람이거든요. 네. 저 좋아하는 증권사인데, 저한테 우리가 또 좋아하는 증권사 3위지. 하나대투증권에서 레포트를 냈어. 3위 갖기. 3위 갖기. 우리 방송을 그대로 듣고, 야, 내가 목표 주가를 참아 못 냈지.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거 있죠. 예, 내 가구 중에 하나, 피아노 있고, 뭐 중국에 있다 하는데, 내가 왜 얘기하냐면, 중국은 여기 보면 5% 얘기하는데요. 네. 그게 5%란 거가 중국에 여기 조산기관이 있는데요. 5대 도시인가만 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은 아예 접근이 안 돼. 그래갖고 0.5%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 점유율이요. 보급률이요. 내가 5%라는데. 하여튼, 이런 거가 목소리 큰 놈이 있으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대투 정도가 앞에 돌격하니까 가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런 거를 비슷하게 얘기하신 거죠. 하나 더 말이 나온 김에, 이제 국내 주식 엑보 했는데, 이제 코스피는 뭐, 안 물어봐. 코스피를 자꾸 물어보시는데, 굳이 코스피를 올라간 게 없는데, 코스피 얘기할 필요 있나? 그러니까, 시장이 우리 굳이 치즈를 어떤 분이 자꾸 세 분이나 9월에 코스피도 물어봐 달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금리 인상하면 굳이 물어본다, 굳이. 지금은 코스닥이랑 코스피랑 같이 오르는 겁니다. 근데 네. 코스닥이 훨씬 센 거죠. 네네. 그렇다고 이게 빠지는 건 유동성이라는 게 들어오면 네. 유동성이 안 들어와 있을 때는 한계가 되면 한계가 안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작년 한 2년 동안 보시면 중소형주가 되면 대형주가 안 되고 대형주가 되면 중소형주가 왜냐면 유동성이 안 늘어나면 이거 살려면 이거 팔고 이거 살려면 이거 팔아야 되니까. 네네. 지금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는요. 유동성이 늘어나면 물이라는 거는 다 흐릅니다. 네. 어디에 많이 흐르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코스피가 일단은 싼 게 IT, 자동차, 뭐 은행, 뭐 유틸리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되죠. 근데 된다고 해도 이게 센 거죠.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게 9월이 넘어가면 9월이 되고 10월 달부터 되면 그때는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더 좋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코스피는 상저하고고요. 네. 코스닥은 상고하저입니다.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다송이님. 근데 저희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그리고 하나 굳이 질문하니까 굳이 또 답변을 주셨네요, 바다송이님. 이게 금융시장의 환경 변화가 올해 가장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인데요. 네. 지금의 환경이 지속되는 시간이 남아있다면 거기에 배팅을 하고 네. 환경이 변하면 포트를 체인지하자 이런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네. 금리 중요하죠. 그러니까 금리가 제일 중요할 겁니다. 네. 미국 2년물짜리 국채금리, 우리나라 뭐 국채금리 이런 거 잘 봐야 되고요. 네. 또 그냥 주식시장 안에서 보시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금융주들 포트를 보면 계속 연초부터 말씀드린 게 생보주는 셀, 네. 은행주는 뉴트럴, 네. 증권주는 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면 환경이 그냥 지금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은행주는 계속 뉴트럴일 겁니다. 네. 근데 증권주가 내려오면서 생보주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네. 시장 색깔 바뀌는 건데 딱 보면 미국 국채금리 딱 봤는데 2년물짜리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뭔가 조금 매도 우위로 돌아선 것 같고 네.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코스닥 밸류에이션을 봤는데 2007년에 코스닥 PBR이 2.5였거든요. 2.5까지 왔고 그다음 예탁금 회전율이 너무 속도가 빨라졌다 이러면 네. 욕심을 좀 접고 나오시는 게 굉장히 네. 필요한 시점이죠. 네. 가장 필요한 시점. 하나 더 뭐 여쭤보겠습니다. 약간 주제를 약간 옆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저께 7년 만에 고점을 갔어요. 네. 3,960, 오늘도 3,970 갔다가 지금 뭐 3,900 와 있는데요. 예. 여러 번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한국은
코스피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한국은 이제 작년 연말에 보면 뭐 2,200, 300 정도 얘기했고요. 중국은 단위가 3,000, 4,000, 3,000에서 뭐 4,000, 5,000 얘기하셨던 분이거든요. 이제 4,000 왔거든요. 예. 중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때 연말에 4,500 얘기했을 때 이상한 사람이라 지금은 요즘은 저는 이상한 사람은 전혀 취급 안 했죠, 저는요. 예. 그 일부 몰적한 애들이 딴 펀드 매니저 그런 애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죠. 네. 근데 이제 4,000 왔는데 네. 제가 그러니까 4,500 이거 코스닥 시장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이게 이 시장이 멀티플로 설명되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네. 중국 주시장 10배입니다. 네. 뭐 근데 10배여서 더 가고 10배 아니어서 더 가고 뭐 이런 시장이 아니거든요. 네네. 제가 그때 4,500 위에 있을까 밑에 있을까 배팅하라 그러면 위에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건 중국 정부다. 저번에도 한번 신용잔고 많다 그랬을 때 중국 정부가 말만 하고 안 잡으러 왔습니다. 왜냐면 중국 주식시장을 올리는 게 중국 정부의 기본적인 목표다. 네네. 요새 중국 안에 유동성이 없다는 건 어느 정도로 티가 나냐면요. 중국 건설주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건설회사들이 회사채를 못 막을 것 같습니다. 잘.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주식시장에 유증을 합니다. 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네. IPO가 최근에 많아졌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지만 민간 자본을 유입시키는데 뭐 IPO 하는 거죠. IPO하고 유상증자하고 막 이런 건데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만약에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걸 싫어했다 그러면 유동성을 짤 겁니다. 근데 아까 중국 건설주들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안에 유동성이 작은데 안 그래도 자본이 밖에 안으로 들어오라고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안에 유동성은 없고 이걸 부러뜨리겠습니까? 네. 절대 안 부러뜨립니다. 이거는 닭 잡으려고 소 잡는 칼 쓰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거꾸로 그러니까 근데 주식시장에 올라서 중국 정보도 좋고 추구하는 걸 추구하고 약간 쿨다운 시켜주는 거 네. 하는 방법은 유동성을 쬐는 게 아니고요. 네. IPO를 조금 시켜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주식시장 올라다 중국 정보도 좋고 네. 그래도 이거를 근데 중국 시장에는 플레이어들이 알아버렸습니다. 네. 근데 물러서질 않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거 감안하면 조정 나오면 또 들어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한 번 3,000에서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계속 중국 정부의 의도를 시장이 많이 상당 부분 알아차려가지고요. 네. 지금 중국 주시장에 배팅한다 그러면 어디 배팅하냐 그러면 중국 주시장도 그런 질문 많이 받았는데 2000에서 올라오기 전에는 2, 3년 동안 중소형주가 엄청 좋았습니다. 중국. 왜냐면 우리나라 지금 똑같은 코스닥이랑 똑같은 겁니다. 중국 경제 별로 안 좋고 네. 이러니까 인터넷 전자상거래 기업을 중심으로 주식들이 무시무시한 시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작년부터 보시면 중국 정부가 이제 지수에도 이제 대형 기업 국유화하고 그러니까 네. 민영화하고 이래야 되니까. 근데 성장은 별로 아직도 없고 이러니까 지금 중국 주시장은 대형주랑 중소형주랑 뭐 다 좋은 시장이죠. 지수가 2배 올랐는데 네.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은 거는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중국 주시장에 직접 배팅을 안 하는 거지만 이 중국 주시장의 의미가 있는 거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커머니티 국가들이 빠져서 북아, 인도, 근데 중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렇게 글로벌 머니 자금 흐름 이렇게 들어오는 순서거든요. 네네. 중국 잘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 해가 더 뜨고 중국 해가 더 뜨기를 기다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뭐 코스닥 이런 게 한두 달 좋은데 큰 관점에서 보면 코스피도 이제부터 그러니까 들어올 만한 시점이 외국인 입장에서 들어올 만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항상 그런 거죠. 늦게 하는 사람은 이제 꺾일 때 들어올 거고요. 네. 근데 중국에 대해서 아마 저도 이렇게 얘기를 보면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이거죠. 2006년, 7년에 중국 광풍이 우리나라 불었습니다. 그때 이제 펀드밖에 안 됐잖아요. 중국 펀드. 그것도 오프쇼다 뭐 아주 복잡한 펀드가 있었고 거기 이제 불을 당긴 거가 중국의 살 길이다 하면서 미래에셋에 엄청 갖다 질러버려갖고요. 인사이트 펀드 들어갔습니다. 그런 게 결국은 중국 펀드 투자, 인사이트 펀드 박살났어요. 지수를 보면 6천에서 1,500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그거를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지금 이게 또 하면 또 꺾이면 갖고 또 반토막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때문에 못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에 대한 질문은요. 모든 자산 가격은 뒤늦게 들어가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중국은 그런 마음을 갖기에는 지금 시점이 너무 빠릅니다.
아니, 모든 건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아, 이것도 좀 적어놔야겠네. 네. 그런 마음을 갖기에는 너무 이르다. 지금 너무 이르다. 예. 아니, 그런 거는 모든 자산 가격은 끝이 있습니다. 예, 예. 사이클은 끝이 있으니까요. 네, 예. 근데 지금이 그걸 걱정하기에는 그거랑 비슷합니다. 2005년에 네. 미국 쪽을 중심으로 이코노미스트들이 미국 이코노미스트를 중심으로 전 세계 자산 시장을 엄청 안 좋게 봤습니다. 네. 이유는 되게 간단했었죠. 주택 경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미국 주택 경기. 근데 중국을 무시했습니다. 그때 중국이 글로벌 수요를 팽창시키는 힘을 무시했거든요. 네. 3년 있다 터졌습니다. 3년 있다. 네. 가계부채도 지금 이제 저희도 이제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경제 분석을 하니까 많은 질문을 받는데 가계부채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네. 문제입니다. 문제. 네. 근데 이게 모든 게 주식도 올라가려고 그러면 때가 있고 네. 문제가 잠재돼 있는 문제가 표면에다 박살날 때는 때가 있거든요. 보통 일대랑 코스트가 역전될 때 터집니다. 그렇겠죠. 예. 근데 가계부채가 문제여서 가계부채가 그래서 판을 깨길 때는 아직 아니에요. 이 시간이 꽃도 필려면 꽃도 필 때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질 때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아마 시청자분들이 뭐 개별 종목으로 다른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전 의원님이요. 네네. 그렇지만 시장에 대한 뷰 이런 거 확실하게 한번 들으셨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이거는 부담 갖지 마세요. 네. 전 의원님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그 형들, 예. 그 형들 있잖아요. 회사 내 형들. 예. 앞서 잠시 얘기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이성훈 대표도 얘기했는데 증권주 있죠. 네. 증권주랑 은행주에 대해서 업종 담당 애널리스트 형들이 뭐라 그래요, 요새? 제가 가장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네. 실장한테 저희 하우스의 뷰를 말씀드릴게요. 하우스비죠. 예. 네. 하우스비 오늘 아침에 이제 증권 보고서 나왔는데 좋게 보고 계시고요. 아 잠깐만, 정말 따끈따끈한 얘기다. 네, 증권주. 좋게 보고 계시고 네.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뭐 손보주에 대한 뭐 배팅이 좀 가능하지 않나. 손보. 네. 그렇게 좀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은행 섹터는 아직 저희가 준비 중입니다. 카바를 준비 중인 섹터. 아, 돈이 안 되니까 커버도 안 하고 있었네. 했던 친구가 나가고 커버도 안 했네, 지금. 그잖아요. 지금 있던 친구도 나간 거잖아. 돈이 안 되니까 나간 거지, 뭐. 돈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네. 미국 가서 이제 사업하시려고 이제. 어찌됐건 간에 돈이 잘 되면 벌써 뽑았겠지. 네. 근데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더 큰 형님들이 전전지면 결국에 리서치 센터장 같은 분들이 뻔하죠. 돈이 된다 되면 당장 어디서 데려올 텐데 돈이 안 된다 생각했는데 아직 뽑지도 않았다. 이거 정답이 여기 있네. 뽑지도 않았답니다, 여러분들. 뽑지도 않았대요, 아직. 그게 아니고요. 그거라며. 원래 밑에 계시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이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준 겁니다. 지금 준비 거의 다 됐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정식으로 발령이 나갔고 정식으로 하게 되면 그때 얘기하죠, 뭐. 예. 지금 하여튼 뽑지도 않았대요, 중요한 거. 그잖아. 내 얘기가 아니잖아. 오늘 당장 현실적으로 지금 담당이 없는 거야, 키움증권에. 돈이 된다면 왜 없겠어요? 그잖아요.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아까 은행은 뉴트럴, 네. 증권으로 보험 숏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증권회사는 거래를 주수입원으로 하기 때문에 네. 내려가는 주식에 대해서도 니즈는 있습니다. 왜냐면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요. 올라가는 주식 그 자기 같은 사람한테나 있지. 근데 옆으로 흐르는 주식들은 네. 시장에서 왜 없나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이런 주식은 공매도라도 치고 대차라도 하면 되는데. 아니, 공매도 안 쳐도 내려간 쳐도. 주식은 네. 시장 이슈가 되니까요. 네. 이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갈까, 뭐 더 네. 줄여야 되는가, 그만 줄여야 되는가 이런데 네. 흐르는 주식들은 이 배팅도 없고 이슈도 안 되니까 그런 게 좀 있어도 그렇고요. 네. 역시 EXID의 위아래가 좋군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하나, 말 나온 김에. 바이오 형님은 뭐라 그래요? 예, 좋게 보고. 셀트론 이런 거. 저희 하우스는 셀트론에 대해서 커버리지를 하고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바이오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요? 바이오. 헬스케어. 그러니까 예. 제약 이런 거 말고, 한미약품 이런 거 말고,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거. 좋게 보고 계십니다. 오케이. 롱으로. 예, 롱으로 보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훌륭하십니다. 훌륭한 분이. 그분은 완전히 살아났지? 그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명언이 난무할 시장이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큰 도움 받으니까 이런 분들한테 좀 빡빡 짝짝짝 한번 해주고 가셔야 돼 오늘. 그렇죠. 네, 짝짝짝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오신 김에 짝짝짝 한번 눌러가세요. 1700분 찍었었나 보네. 1690 몇 분 됐는데 흥분해서 보지 못했네. 짝짝짝 안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입장을 막아야 되겠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